파리 생제르맹이 어린 선수들로 유럽 대항전에서 우승을 노립니다. PSG가 8강에 진출했습니다. 챔스 16강 2차전을 치러 레알 소시에다드에 2대1로 이겼습니다. 앞선 1차전에서 2대0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합계 4대1로 여유롭게 8강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날 PSG는 어린 선수들로 선발 명단을 꾸렸는데요. 브래들리 바르콜라, 워렌 자이르 에머리, 루카스 베랄두 등 어린 선수들이 포지션마다 포진했습니다. 이날 선발된 11명 중 26세 이상 선수는 위카 에르난데스, 파비안 루이스, 우스만 덴벨레 등 3명뿐이었습니다. 구단 역사상 가장 어린 선발진이었습니다. PSG는 소시에다드와 16강 2차전에서 평균 연령 23세로 베스트 11을 구성했습니다. 심지어 이강인과 마누엘 우가르테 같은 유망한 자원들은 벤치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번 경기가 스페인 원정으로 안심할 수 없는 일전이었음을 감안하면 PSG에 그만큼 유망한 자원들이 많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PSG는 2010년대 카타르 자본의 힘으로 이름값 있는 선수들을 영입하던 기존 전략을 수정해 2020년대에는 유망한 자원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을 앞두고 이강인, 우가르테, 바르콜라, 아르나우 테나스, 곤살로 하무스 등을 영입하며 현지 매체로부터 본격적인 새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유스팀에서 자이르 에머리까지 월반하며 PSG가 장기적으로 유망한 자원들을 배출할 수 있는 물꼬도 텄습니다. 이번 경기는 PSG가 새 시대로 순항 중이라는 하나의 상징과 같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에겐 야망이 있다. 조별리그에서도 PSG는 가장 강했다. 소시에다드와 어려운 경기를 펼쳤지만 우리는 증명해냈다고 자평했습니다. PSG는 이 기세를 이어가 사상 첫 빅이어를 들어올리고자 하는데요. 최근 10년간 우승팀의 평균 연령을 놓고 보면 압도적으로 나이대가 낮습니다. 가장 고령이었던 2021년도 시즌 레알 마드리드 28세와는 거의 4살 차이고 가장 어렸던 2018년도 시즌 리버풀 26세와도 2살 가까이 격차가 있습니다. 역대 최연소 우승팀은 관련한 정확한 정보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루이 파날 감독이 이끈 1994년도 시즌 아약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선발진의 평균 연령은 24세가 되지 않아 PSG와 가장 비슷합니다. 7일 PSG 공식 플래그십 스토어 홍보를 맡은 프레인 스포티즌에 따르면 PSG 선수들은 오는 10일 오후 9시 홈에서 열리는 리그앙 랭스와 경기에서 한글로 마킹된 유니폼을 착용하고 경기를 치릅니다. 10일 강남구 도산공원 인근에 새롭게 문을 열 PSG 공식 플래그십 스토어를 기념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PSG는 최근 국내에서 구단 인기가 점점 높아진 데에 힘입어 국내 팬들과 유대감 강화와 정서적 교류를 통해 더욱 가까이서 PSG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목적으로 플래그십 스토어 개장을 결정했습니다. 스토어는 총 3층 건물로 이루어져 카페를 비롯해 클럽을 대표하는 컬렉션과 상품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됩니다. 특히 해당 매장에선 PSG와 국내 브랜드의 협업 제품들이 독점적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앞서 8일에는 PSG의 레전드 선수를 비롯해 국내의 유명 인사들이 참석하는 행사가 열리는데요. 9일에는 경기도 하남 스타필드에 PSG 팝업 스토어가 오픈합니다. 10일에는 리본 커팅 행사를 시작으로 PSG와 랭스의 경기를 팬들과 함께 시청하는 파티를 가질 예정입니다. 세바스티앙 와셀 PSG 아시아 퍼시픽 매니징 디렉터는 2019년부터 한국에서 팝업 매장을 통해 국내 팬들을 만나왔다. 이번에 오픈하는 플래그십에서보다 많은 팬들과 소통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킬리안 음바페를 향한 이강인의 도움이 2주의 어시스트로 선정됐습니다. 챔피언스리그 공식 계정은 7일 SNS를 통해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2차전 2주의 어시스트를 공개했습니다. 유럽축구연맹 선정 2주의 어시스트에도 선정됐습니다. 이강인 이외에도 주드 벨링엄, 오리 오스카르손, 마타이스 더 리흐트가 2주의 어시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한 이강인은 네이마르의 뒤를 잇게 됐습니다. PSG 소식을 전하는 PSG 리포트는 이강인은 2022년 2월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어시스트를 기록한 네이마르의 뒤를 이어 2년 만에 처음으로 교체 투입 후 어시스트를 기록한 선수가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교체로 나온 이강인은 강한 임팩트를 남겼는데요.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 기준 이강인은 45분을 소화했고 키패스 1회, 패스 성공률 95%, 드리블 성공 1회, 지상 경합 승리 4회,
롱볼 성공 2회 등을 기록했습니다. 음바페의 어시스트를 도왔고 교체로 나온 선수들 중에선 가장 높은 평점인 7.1을 받았습니다. 또한 자신과 교체된 바르콜라의 6.5점보다도 높은 평점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유로 스포르트 역시 음바페가 멀티골을 터뜨리도록 도운 주인공이다. 여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는 공을 잘 다뤘고 템포를 빠르게 만드는 귀중한 역할을 했다라고 덧붙이며 극찬했습니다. 이강인의 기가 막힌 패스 타이밍과 음바페의 날카로운 침투 타이밍이 맞춰서 나온 멋진 골로 이어졌습니다. 아시안컵 부진하고 있던 이강인이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감각이 살아있다는 것으로 자신의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이 장면 직후 음바페는 세리머니 장면에서 이강인을 정확하게 지명하면서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결국 음바페의 멀티골로 PSG가 2대1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이로써 PSG는 16강전 총합 스코어 4대1로 소시에다드를 꺾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이강인이 유럽클럽 랭킹 4위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현재 소속팀 수준에 만족하지 않을 정도로 한층 성장할 수 있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스페인 일간지 디아리오 아스는 1월 31일 프랑스 PSG는 네이마르와 리오넬 메시를 떠나보낸 대신 이강인한테 2200만 유로 약 318억 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이강인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열망한다며 보도했습니다. 스페인 4대 스포츠 신문 중 하나인 디아리오 아스는 당장은 아닐지라도 때가 되면 더 나은 팀에 합류할 만큼 발전할 것이라 짐작하는 관계자가 있다며 소개했는데요. 현재 유럽축구연맹 클럽 랭킹 1에서 3위는 맨체스터 시티, 바이에른 뮌헨,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디아리오 아스는 이강인이 PSG를 전성기 마지막 팀으로 여기고 계속 남을 가능성에 베팅하는 것은 도박이다. 킬리안 음바페가 2024년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떠난다면 또 다른 거대한 축구 선수가 필요한 이유라고 분석했습니다. 이강인은 2011년 발렌시아 유소년팀 입단을 시작으로 2021에서 2023년 마요르카까지 10에서 22살을 유럽축구연맹 리그랭킹 1에서 2위 스페인에서 보냈습니다. 지난 시즌 마요르카에서는 유럽 5대 리그를 통틀어 네 번째로 많은 드리블 성공을 기록했습니다. 이강인은 지난 시즌 스페인 1부 리그에서 돌파 성공 횟수 2위, 드리블 유효 비율 5위였으며 현재 프랑스 리그에서는 경기당 승점 획득 2위, 90분당 도움 기대값 7위인 상황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 영입을 위해 수년간 고심한 것으로 전해지며 화제입니다. 프랑스 매체 르텐스포르트는 PSG 캄포스 단장의 선수 영입 방식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포르투갈 출신 캄포스 단장은 포르투갈 프리메이라 리가의 비센테 등 다양한 클럽의 감독을 맡았고 2012년에는 무리뉴 감독의 레알 마드리드에서 전술 분석가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캄포스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모나코에서 단장으로 활약했고 이후 리를 거쳐 2022년 PSG 단장으로 부임했습니다. 르텐스포르트는 PSG의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주목할 영입 중 한 명인 이강인 영입을 위해 PSG는 2200만 유로를 지출했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의 발렌시아와 마요르카에서 활약했던 이강인은 PSG의 기대에 완벽하게 부합했다며 PSG의 캄포스 단장은 릴의 단장을 맡았을 때 이미 발렌시아에서 활약하고 있던 이강인을 알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